안녕하십니까, 고현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모의고사 전에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던 작품들을 좀 한번 추려볼까 합니다. 이게 또 이제 그 듣는 학생들한테는 이거 6월 모의 평가 예상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예상한다고 치면 예상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또 이제 이러고 나면 영상 올렸다가 밑에 댓글에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이 작품이 됐네 안 됐네 온갖 얘기들이 돌 거라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카바를 치자면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뭐 예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작품이 나올 것 같아. 뭐 그런데 이제 출제자 마음이죠. 내는 건 출제자 마음이고 또 어떤 작품이 나온다 그랬다가 또 이번에 6월 안 나왔다가 또 난리가 났다가 다음 9월에 나와서 거봐 내가 나온댔잖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출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런저런 작품들을 출제할 때는 나름의 어떤 이유들도 있고 패턴들도 있는데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출제자가 바뀌거나 신규 출제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사실 그런 것도 좀 뭉개지고 하는 것도 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모의고사 대비라기보다는 수능 특강 지문 중에서 요 지문들은 반드시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 6월뿐만이 아니라 9월이 되거나 수능이 되거나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작품을 좀 공부해 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한 170일 동안 이제 국어 공부를 계속 할 텐데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6월 모의 평가에 안 나오더라도 나 원망하지 마. 지금 이거 변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뭐 나오면 좋은 거고요. 또 사실 또 그런 거잖아. 나온다고 해서 또 맞출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 나오는 건데 나와서 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찍어준 거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데가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작품들을 좀 정리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예상한다고 무조건 뭐 야 저 나오나 안 나오나 두고 보겠어 뭐 이런 거보단 차분히 이제 수능 특강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 와중에 이제 요 작품들을 뭐 이번 6월 아니면 다음 9월 혹은 맨 마지막 최종적인 수능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니까요. 수능을 위해서 한번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요 작품들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작품들 꼭 보자라는 차원에서 요 영상 준비했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언 예상 뭐 또 뭐 맞췄다고 제가 또 맞췄다고 또 와 맞췄어 이게 작년 6월 같은 게 다 맞췄거든요. 다 맞췄는데 와 나 진짜 맞췄어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작품들 좀 공부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준비한 거니까 부담 없이 보시고 잘 체크하신 다음에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반드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요 그 프린트는 제가 작품 내용하고 주제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죠 이렇게 작품 기출 작가 기출 횟수를 이렇게 지금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여기 보이네요. 이게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개인 블로그니까 요 블로그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다. 예,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수능 특강 작품 목록이라 해서 한번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요 프린트로 대체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꼭 한번 보시고 아래 이제 그 주소 찾기 힘드신 친구들은 제가 그 아래에다가 요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니까요. 하셔도 되고 또 그 고정 댓글에도 제가 같이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다운 받아주시고 뭐 혹시나 뭐 잘 예상이 적중하면 예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되고 예중이 좀 빗나가도 너 뭐야 이거보다는 일단 중요한 작품 얘기 있으니까 이번 안 나왔으면 다음 9월에 나오겠네 아니면 이번 안 나왔으니까 오 수능에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자 저는 점술가가 아닙니다. 만약 이걸 다 맞췄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아마 저기 종로에서 점집을 차렸겠죠. 이렇게 이제 불안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야. 불안하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같고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때 이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요거는 시조 작품들이에요. 시조 작품들. 그러니까 시조 작품들은 이게 이제 고전 시가를 출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요거는 꼭 봐라. 그러니까 개념학습 2강에 나오는 창내고자 바람이 쉬어넘는 고개. 그다음 넘어가서 고전시가 4강, 고전시가 5강에 있는 여기 시조들 보이시죠? 지금 여기 좀 더 진하게 한번 가볼까? 예,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뒤쪽은 없네요. 여기 끝에 여기 그다음에 예, 맨 마지막에 있을걸? 예, 그렇죠. 여기 있죠. 이렇게 시조들은 여러 가지 소재거리로 활용되니까 소재거리 삼아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어쨌든 출제가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짜투리성으로 나오거나 혹은 복이나 선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 작품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예상 작품은 첫 번째 중요 작품이라 그래야지. 지금 첫 번째 중요 작품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에요. 자, 이 메밀꽃 필 무렵은 중요하죠. 예, 중요한 작품입니다. 지금 얘가 2005학년도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2005학년도 수능이면 지금 뭐 좀 멀기도 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집어넣은 건 아무래도 교과서와의 연계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6월 9월은 교과서의 연계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기 메밀꽃 필 무렵이나 박시전은 같은 이유예요. 다 이제 교과서 연계성이 뛰어나고 둘 다 교과서의 연계성이 뛰어나고 일정한 어떤 문학적 의의가 분명히 있는 작품들이다. 특히 이제 이 박시전의 경우에도 벌써 이미 수능 시험, 이게 수능 모의평가에 모두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대단하고 게다가 심지어 이제 이 작품이 수능 모의평가 말고 2022학년 예비 시행도 출제가 됐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매우 문학적 의의는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2022 예비 시행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다른 작품들보다는 비중은 떨어집니다만 원체 많이 나온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은 현대시의 정지용의 유리창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지금까지 모의평가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작가가 기출된 것만 5번 나와요. 게다가 이제 이걸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6차례.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청만 6차례가 더 나올 정도로 충분히 나왔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작품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 많이 수록이 돼 있고 이전에 이제 국정교과서에도 다룰 정도로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한 번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 번은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육청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 교육청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교육청 시험에서는 가장 이제 즐겨 나왔던 게 장수산이라는 시였고 여기는 지금 수능에서는 다 다른 작품들 향수, 인동차, 발열, 조찬, 달 전부 다 특이한 작품이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08학년도 9월이니까 충분히 시간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유리창이라는 작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너무 흔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수능 시험보다는 나오더라도 평가원 시험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전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시가 3대장이 있죠. 고전시가 3대장. 제가 이제 현장 강의하는 친구들은 자두사를 제가 뺐다가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은 건 아무래도 가사니까. 어차피 고전시가는 시조 아니면 가사 싸움입니다. 그러면 출제가 되는 건 거의 시조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기파랑과 제방매가 다 뺀 건 그런 이유고 월급닦아 정우는 시조인데 얘는 2022학년도에 탕군가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굳이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요거는 뺐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세 작품. 박인노의 누앙사. 이건 진짜 중요하죠. 누앙사. 지금까지 누앙사는 수능 시험에도 3번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거 모두 포함하면 4번. 여기에 지금 교육청 모의고사가 누앙사가 모두 4번이 더 나왔어요. 교육청에서만 4회가 더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고 실제로 이 자리에 구옥문학과를 갈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전시가 감상하라 그러면 이 누앙사를 반드시 배웁니다. 박인노 작품을 무조건 배우게 됐어요. 가사문학의 완성. 그러니까 정철이 아름다움을 뽐냈다면 이 박인노가 완성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는 그래서 누앙사가 가장 유력하다. 수능시험 말입니다. 뭐 물론 6월 9월에 나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조의는 제가 왜 넣냐면 보시죠.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보다는 오히려 수능용으로 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EBS 교재를 연계를 하되 하도 많은 데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선 거, 그러니까를 한두 작품을 꼭 껴요. 그러니까 예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예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가요? 예상에서 왜냐하면 또 이 작품이 좀 어렵거든요. 작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반드시 해석을 좀 차분차분히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만일에 가능하다면 뭐 연계되어 있는 변형 문제들, 뭐 다른 부분이 나오는 것까지 있으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den동어미 화전가는 요게 나온 게 2012학년도니까 좀 꽤 멀어졌고, 2017학년도 10월 교육청에서 한번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이건 이제 교육청이고요. 나온 적이 꽤 됐는데 이 작품이 최근에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2009학년도 개정 이전에는 교과서에 잘 실려있지 않던 작품이었다가 조선 후기의 진솔한 삶 이런 걸 표현해 준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교과서에 최근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마지막에 어부단가. 자, 이연보의 어부단가도 마찬가지 시조 작품이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작품이 한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조금 있고요.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나온 게 2005년에 한번 나오고 2010년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2005년, 이게 2010년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벌어지기도 했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 예, 엮을 수 있는 작품들도 많죠. 자연친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시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아요. 이번에 현대시가 웬만한 작가들이 대부분 최근에 기출됐던 작가들이 좀 많아서 그런 작가들을 솟구치고 나면 사실은 중요한 작품들이 별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 수가 현대시는 많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제가 찍어놓은 작품도 좀 많다 싶을 텐데 그건 왜 그러냐면 두 작품씩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는 이 작품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자, 먼저 김소월입니다. 김소월 백석은 보시면 진짜 압도적이에요. 출제된 게 매우 압도적입니다. 보시면 윤동주, 조지훈, 이육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된 사람 많은데 대신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두 작품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둘 다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여기는 그 김소월의 시는 시상의 전환이 몇 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백석의 삼국 함주시초도 인물의 정서나 상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다 하나씩 보셔야 되고요. 자, 좀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한용운도 이제 많이 나왔죠. 이미 나왔고, 여기는 이 한 번 나온 게 언제냐면 2009학년도 수능이라서 나름 벌어지기도 했고요. 시가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작품을 조금 심도 있게 감상하다 보면 좀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작품이라서 이것도 차분히 좀 정리를 다 해두셨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강은 건너뛰는 게 둘 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육사 윤동주는 다 작년과 재작년에 모두 기출됐던 작가들이라서 다 뺐어요. 이게 이제 이육사가 작년 2022년도 초가가 나왔고 그 전에 2021학년도에 바람이 불어가 나와서 대부분 최근에 나온 작가들이라 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게 이제 조지훈의 낙화, 그 다음에 여기 김현승의 플라타너스인데 사실은 조금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작품이 이 조지훈의 낙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빼놓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건 이제 제가 최종까지 고민을 좀 하다 뺐는데 이 조지훈의 낙화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수능 최종 전에 다시 한 번 더 수능 완성과 엮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품들을 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할 때 제가 다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복잡해요. 다만 이제 이 조지훈이 걸리는 이유가 20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이건 좀 고민할 문제고, 기현승의 플라타너스 중요합니다. 플라타너스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타너스 예찬하는데 유사한 통사 구조리 나오니까 그 작품들을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자, 박두진의 도봉. 박두진도 지금 여기는 두 번이나 지금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요거는 지금 표에다 좀 잘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도봉은 여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작품이 작가가 2번 나왔지 이 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뽑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2017학년도 6월이 나왔고 박두의 도봉은 올해는 또 나올 수 있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청록파 시인들은 항상 이게 청록파 시인이 있어요.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 세 사람은 항상 돌아가면서 수능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조지훈이 빠진다면 그 자리가 박두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동엽의 향하라는 시가 있어요. 신동엽 시인은 이제 1994년 2차 수능, 그러니까 시작할 때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매우 중요한 작가고 많이 다뤄지는데 희한하게 기출이 잘 안 됐습니다. 이 한 번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산업화 폐해 비판하는 거. 그래서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기억나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다음에 산업화 폐해인 성북동 비둘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 성북동 비둘기도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최근에 가장 나왔던 게 작가가 1996년 수능에 산이라는 시가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만하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성부의 누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보이죠? 이거 지금 이성부의 누룩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 분명 어딘가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작품, 이게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많이 다뤄지고 심지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되게 좋아해요. 이 시. 그런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전산문으로 바로 건너뛰어서 고전산문 가보겠습니다. 고전산문은 일단 먼저 이생규장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생규장전은 이 김시습 작품은 어쨌든 문학사적 의의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시습의 작품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문 고전 소설이라고 부르는 이 장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들은 다 엄밀히 말하면 소설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어요. 그 소설의 시작점을 알리는 작가가 바로 이 작가고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생규장전이며 이생규장전은 지금 2번 2001학년도 수능 2017학년도 9월인데 조금 최근이다라는 느낌만 좀 있을 뿐이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중요하게 다뤄진 작품이니까요.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고전산문 8강 소현성록 가겠습니다. 소현성록은 제가 왜 찍어드렸냐면 재작년에 유시3대록이라고 요렇게 가족사 소설을 다루는 게 최근에 조금 유행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가족사 소설은 인물관계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물관계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냐면 난이도를 조금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억하셔야 되고 황새결송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죠. 나온 적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우화소설 혹은 현실 비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 최근에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나왔던 작품들 보면 하나같이 좀 어떤 작품들이 좀 많으냐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가족사나 영웅소설 위주로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판하는 내용의 소설들 좀 덜 넣었는데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베비장전이 나오면서 이제 좀 출제할 거야라는 느낌을 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우화소설이죠. 동물이 주인공. 황새 따오기 뻐꾸기 기억나죠? 이 작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벽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판소리의 소설이 한참 많이 나오다가 재작년 2021학년도 9월에 심청전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 작년에는 판소리의 소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판소리가 적벽가가 한번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2007학년도 수능이니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작품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산문은 첫강 달밤, 이태준의 달밤,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현대소설가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소설이 2번, 수필이 2번 이렇게 해서 4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달밤은 마찬가지로 최근 교과서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과서에 좀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 소설가 구보시 1일은 이제 지금 요게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박태원이 나온 게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거든요. 수능에 나왔는데 참여풍경이
좀 시기적으로 짧아 보이지만 요즘 이게 가장 유명한 핫한 감독이 봉준호잖아요. 이 박태원 소설가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을 연구하시는 이제 현대 소설가들, 극문학 작가들이 많아졌어요. 최근 젊은 그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태원 소설가하고 연결해서 많이들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끌만하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황순원은 자 보시에요. 지금 이게 이제 황순원이 가장 유명한 게 소나기예요. 근데 소나기는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충분히 나와도 아까 이태준 작가만큼 여러 번 나와서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지금 없고, 한 번 나온 것도 이게 그 독짓는 늙은이라고 극문학 작품 이렇게 엮어가지고 같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작품이 나온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소설 지문으로 나온 적이 없는 거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 요새 북한과의 긴장 대결 국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후성도 같이 연결해서, 이게 다 군대 이야기죠. 군대 이야기. 다 군대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현대시하고 지금 같은데, 환경 오염이나 파괴, 이게 산업화의 피해, 요런 작품들이 최근에 스물스물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에 왜 성북동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것처럼 향아, 성북동 비둘기 이것처럼 여기는 이 도요새에 대한 명사도 그런 흐름에 같이 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수필은 제가 찍을까 말까 좀 중요한 작품을 보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지금 그 얘기냐면, 보통 여기는 이 극수필은 잘 연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50%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잘 연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작품들은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하는 작품들을 꼽아봤습니다. 일단 허균의 통곡헌기는 아시죠? 이제 그 형님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 통곡헌이라고 지었냐에 대해서 자기가 봐도 변명해 준 작품이죠. 그래서 이 한 건 현실에 대한 비판, 현실 비판이지. 현실을 비판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고. 자, 요 이강백 중요합니다. 이 작가가 유일하게 EBS가 연계되었던 수능, 여기 이제 요 셋 중에 하나이죠. 요거를 연계율을 뚫고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작가, 그리고 알도 무척 중요한 작품. 차범석의 불모지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뭐 이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국문학 연습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학교에서 시험으로 뭐 이렇게 뭐 지금 학교 시험 이거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다뤄질 때 뭐 이런 요 작가의 작품들 좀 많이 이용되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갈래복합으로 가세요. 갈래복합은 사시남전기. 뭐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사시남전기는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사시남전기가 지금 모두 5번 나왔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8 학년도인데, 여기서 2018학년도면 벌써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8학년도 나왔던 수능에 나왔던 그 사시남전기하고 얼마든지 다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소설은 단연 이 작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소대성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수능에 많이 나왔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이 나왔던 작품 면모가 화려합니다. 봄봄, 동백꽃, 다한 작품이지, 그지? 그 김유정의 동백꽃, 봄봄, 그리고 만무방, 이런 작품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 다 교과서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금 따는 콩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유치대 토막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로, 아까 이강배가 똑같은 의미로 매우 중요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안타까운 건 극수필은 잘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충분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후반부로 정극인의 상춘곡, 안도환의 만원사, 이 작품들은 엄청나요. 다만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아쉬운 게 2020학년도 9월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 작품이 좀 더, 이 두 작품이 요 만원사가 좀 더, 얘가 이제 2009학년도가 마지막이니까 나온 게 2009학년도가 마지막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만원사가 조금 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 3,500구가 넘어요. 매우 길어요. 전문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작품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호철의 타량입니다. 이호철 타량은 이호철이라는 작가, 요 중요한 작가인데요. 현대소설가 중에서 어쨌든 나올만 해서 추려 넣었습니다. 이호철 작가는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에 모두 2번 나왔어요. 2011학년도에 한번 나오고 2018학년도에 나오고 물론 다 다른 작품들이에요. 이번엔 다량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에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이들의 심리, 가족이 아니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관계를 맺은 이 아이들의 심리, 두찬이하고 광석이지. 두찬이하고 광석이하고의 대립, 이런 거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학습으로 들어와서요. 실전학습의 첫 번째 작품은 소대성전입니다. 소대성전은 영웅소설이고요.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이게 한 번 나온 게 뭐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나올 때가 충분히 됐죠.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인물 관계도 복잡하고요. 소대성이란 인물이 관직도 호칭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는 좀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소대성전의 핵심은 어쨌든 결국에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승상네 집에 가 살라 그랬는데 그 자식들이 반대해가지고 쫓겨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영웅소설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도산시비곡, 이게 중요한 작품이죠. 이왕의 도산시비곡은 여기 있는 이 실전학습에 있는 고전시가 중에 단연 으뜸입니다. 얘는 지금까지 3번 나왔고요. 가장 최근이 2015학년도 6월 평가원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작품은 무조건 해석입니다. 해석. 기억하실 때 1에서 6, 7에서 12로 나눠서 여기까지는 자연친화, 여기서는 학문수양, 이렇게 나눠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중에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 마찬가지로 나온 지가 꽤 됐죠. 최승호 시인의 작가도 나온 지가 꽤 됐고 이 작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 6월 테마를 제가 환경파괴 산업화 도시화라고 말씀드렸죠. 환경파괴 산업화 도시화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태준의 맨발입니다. 이것도 현대시인데요. 여기는 이 문태준 작가는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낯선 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얘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랬는데 요거는 아시다시피 어떤 고단한 삶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연민 이런 거 다루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시어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뒤에는 더 없죠. 네. 여기 지금 이제 출제된 거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나오고 여기 이제 연구실 전화번호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시거나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이것으로 이제 6월뿐만 아니라 어쨌든 수능 특강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작품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뭐 6월달에 나오지면 뭐 여러분이 나한테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저도 감사한 일인데 뭐 잘 안 나오더라도 뭐 당연히 수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작품들이니까 차분차분 작품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후반부에 찍어드렸던 작품들을 먼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작품들 먼저 좀 보시고 나머지 작품들은 6평 전까지 끝나지 않으면 6평 끝나고 난 뒤에도 마저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안녕.